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지역 일반 사건이라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담이 오신 분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본인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조합원으로 등재가 안 된 거예요. 등재가 안 돼서 가서 조합원 가서 따졌어요. 따졌더니 등재를 해주겠다 말만 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뭐 승계조합원이 아직 승계조합원이 안 나갔다던가, 아니면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넣어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조합원 등록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나갈 때 돈 내라라고 하면 돈 준다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경우예요. 자, 요 사안만 보고 변호사님, 그러면 내가 탈퇴한다고도 했고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도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해제나 취소나 원상 회복이나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뭐 법리가 있나요?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계약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칠판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잘 보세요. 지역주택조합 하면 가입계약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건 가입계약서입니다. 가입계약서는 뭐냐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우리를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조합원 명부에 등재를 할 의무가 발생해요. 이걸 안 해줬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걸 안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느냐? 세모예요.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추진위원장, 아니 조합장이 탈퇴시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조합원 가입할 때 반드시 받는 서류가 하나 더 있으시죠? 규약이에요. 규약에 보면 조합원 해제든 탈퇴든 하실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는데, 조합원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규약에서 총회, 규약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총회의 의결로 탈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약에 나와 있고,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도 받았기 때문에 난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사실 없겠죠. 그러면 변호사님, 아직 명부 등재 안 했으니까 이거 안 했다는 이유로 해제든 취소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조합원 명부에 등재를 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맞습니다. 채무불이행.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채무불이행이 맞아요. 채무불이행은 민법상 요건인데, 민법상으로 내가 등재할 의무를 지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할 해제를 하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있는데, 이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렇게 있어요. 불안정 이행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거 얘기했던 거죠. 이행지체. 요거와 똑같아요. 해달라고 등재 의무가 발생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당기간 최고가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상당기간 최고.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등재해주세요. 안 하면 취소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의뢰인은 등재해달라는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이걸로 볼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는 게 뭐냐면, 불능, 말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등재가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변호사님이 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조합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게 상당 기간 동안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은 마르나 상당기간 동안 의무 기간을 정하여 등재해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지 않아서 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모든 법리에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효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제는 그렇습니다.
즉 이행 불능이라고 하면 등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겁니다. 이행 거절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장이 너 이행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명백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하죠? 이행 거절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의뢰인한테 그럼 뭘 주문했겠습니까? 이걸 주문한 거예요. 자, 그 변호사님 근데 요거 하나 더. 요거 하기 전에 변호사님 그냥 합의로 한 거 하면 안 돼요? 합의 해제. 안 돼요, 변호사님. 왜? 조합장이 했으니까요. 조합장이 돈 돌려준다고 했으니까요. 합의 해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합장, 탈퇴나 해제나 합의 해제나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총회에 있습니다. 조합장은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조합장이 권한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약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 과실상계도 많이 깔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요거 하나 남아요.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중요해요. 소송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 녹취를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합장한테 언제까지 뭘 주겠다 말겠다 언제까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하셨죠? 그러면 돈 돌려주세요라는 빌드업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무턱대고 된다고 조합장이 돈 주고 돌려주겠다고 얘기 듣고 소송을 진행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한테 이런 조합가의 탈퇴에 관해서 조합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취소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급하게 이렇게 칠판까지 써가면서 강의를 해드리냐면 의뢰인들이 이미 증거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맞으니까 소송해 달라고 하면서 이미 상대방한테 소송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단계, 그런 지형에 전화도 잘 안 받는 그런 지형에 이르게 됩니다. 즉 소송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어떤 녹취를 해서 증거 변호사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여부를 따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에게 꼭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